어떤 요인들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이끌어내는가, 또 정책들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가를 다뤘다면 저 말고 다른 고수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태도의 문제, 종목을 고르는 방법, 또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책 한 권만 열심히 파시더라도 투자의 세계에서 아주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는 되리라 기대하며 만들었습니다. 제가 쓴 부분은요, 크게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축,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도 아시아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밝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큰 흐름인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로 연관되어 있는 투자의 신세계라는 주제로 엮여져 있는 그러한 좀 색다른 책? 독자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면 또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좀 제일 잘하는 게, 저는 어쨌든 뭐 산업이나 다양한 산업이나 이제 기업들을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기아차가 현대차 더불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이런 결과를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아차의 향방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기아차의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더불어서 작년 대비 월등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뭐 영업이익률이 6%대를 넘어가면서 예전에 2%, 3%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더불어서 작년부터 나오는 기아차의 자동차 품질 수준은 세계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도 그렇고요.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소비자들의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자동차 제작사는 많은 차를 팔아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또 첨단 기술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회사 가치를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 가치, 또 주식의 평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대기아차에 대한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라고 항상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정의선 회장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것들도 합종 연행이나 저가의 동침, 또 이종 간의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시너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PBV를 선언했어요. 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자동차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더 기아차의 이미지 제고를 하고 또 높은 품질의 자동차를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를 선점한다는 것이 현대차 그룹의 입장이고, 기아차가 그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또 기아차의 품질 자체가 작년부터 나오는 품질의 수준이 완전히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서 대중 브랜드 중에서도 이 약간 고급 이미지를 주는 것이 폭스바겐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폭스바겐은요, 대중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이 국내에서도 폭스바겐 차를 끌 때는 일반 대중차라고 보면서도 프리미엄 이미지가 약간 섞어 있는, 가성비가 좋은, 차값 대비해서 차 튼튼하고 옵션 괜찮고 연비부터 디자인, 총체적인 가성비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폭스바겐이거든요. 그래서 기아차도 원래는 폭스바겐의 이미지를 지향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이 다른 외적인 효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이익을 봤던 것이 현대 기아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나오는 기아차의 카니발 같은 거, 올해 4세대 카니발, 소렌토 모델,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차종 같은 거를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진출했을 때 어떤 이 가성비에 대한 것들, 실적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기대감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아차가 그런 측면에서 국내는 물론이고요, 또 세계적으로 대표를 해주고 있는 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
또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기아차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약점이었던 현대차와 형제간에서 동생은 형을 못 이겨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컸습니다. 또 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독점적으로 차별화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탈피를 해서 요새 나오는 K8 같은 거의 판매율을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EV6 같은 모델들은 수만 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공급하느냐가 사실 답일 정도로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아이오닉 5가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자동차 품질 측면에 있어서는 기아차의 미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새 최근에 들어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 선언,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판매하라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기아차 입장에서는 미국 공장, 조지아 공장을 얼마큼 활성화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 현대차의 알라바마 이 공장 같은 데는 라인 하나를 이 전기차로 바꿔서 이 아이오닉 5를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라인을 조지아 공장에서 바꿔서 EV6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고민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현대차 같은 데에서는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을 했고 트림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미국에서 3배 이상 판매돼서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기아차의 입장에서는 PBV를 선언했지만은 실제로 프리미엄 전략은 따로 똑같이 그림 그리지는 않았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기아차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별도로 만든다 하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아류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아차 수뇌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거. 저도 잠을 내주면서 그런 부분의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요새 최근에 보면은 기아차의 그 타원형의 KIA라는 고대체가 들어가는 이 어떤 브랜드 로고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필기체 형태의 KIA로 바꾼 거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 바꿨더니 벌써 얼굴 색깔이 틀려지면서 판매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잘하는 것이 가성비, 또 보고 느끼는 일반 소비자들의 느낌에 대한 것들은 한두 가지만 바꿔도 효과가 커진다는 건데, 이런 기아 로고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나오는 차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EV6 같이 미래차의 지향점에 있어서도 현대차와 차별화시키고 디자인에 대한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게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바이 아메리카 선언에 대한 부분들을 기아차가 얼마큼 능동적으로 조지아 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멕시코 공장을 활용을 해서 이 일반 아메리카 쪽에 대한 수요 공급을 얼마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멕시코 공장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유럽에서는 충성 고객이 상당히 많은데 유럽의 전용 모델도 기아차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는 모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서 유럽연합 EU에서 선언한 2026년부터 이 일반 탄소 국경세를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은 전기차의 필연성에 대한 것들, 또 무공해차가 얼마만큼 가미가 빨리 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숙제를 안겨줬다고 봤을 때 기아차의 이미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능동적으로 현대차와 더불어서 움직여주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상당히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아차의 미래에 대한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 가지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아직도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이 타결이 돼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노사 간에 아직도 타결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아차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임단협 타결을 통해서 올해 인기 있는 모델을 얼마큼 빨리 공급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기아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왜 긍정적이냐? 국내에서요, 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중에서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노사가 모여서 치열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요.
그래서 기아차 이 사측의 사장을 대표를 해서 임원들이 수십 명이 참가를 하고요. 또 기아차 노조위원장부터 역시 간부들이 참여를 해서 소화리 공장에서 수십 명씩 모여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1년에 한 번씩 전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저녁까지 치열하게 싸워서 여러 가지 요소를 뽑아내서 이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갖고 움직여준다는 것은 노사의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제가 이 노사의 치열하게 싸우기 전에 특강을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에다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뭐 기아의 로고를 바꿔라라는 이런 것들도 주제를 던져준 사람이 바로 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기아차의 어떤 품질 수준, 또 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 또 기아차의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조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는 합의를 못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합의가 돼서 일반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안정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아직도 노동법이 경직되어 있다든지 또 임단협도 1년마다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거리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정책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 여기다가 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 중에서 애플카에 대한 것들은 저는 0%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뭐 애플카 실무진이 국내에 방한을 내서 SK라든지 LG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들, 또 리튬 인산철을 베이스로 삼았다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강화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끊어라라는 부분이 이미지가 전해지면서 인산철 배터리를 생각했던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은 CATL이나 아니면은 BYD하고 협약을 통해서 인산철 공급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접촉도 많이 했었고요. 중국 가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끊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리튬 인산철에서 리튬 이온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또 가능한 한 파우치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한한 부분도 있는데 기아차 입장에서는 PVV도 선언하고 있고 또 미국의 대량 공장, 생산 공장도 있고 또 현대차라는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EV6 같은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거, 또 현대차에 비해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이 걱정거리가 좀 덜하다는 거, 하청 생산을 하더라도 기아차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는 실제로 이 파운드리 형태로 애플카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중에 한 가지가 기아차가 아닌가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밑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로 애플카에 대한 선언 나와서 아마 LG나 삼성, LG 마그나에 대한 것들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SK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기아에 대한 것들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의 주변의 어떤 안팎의 요소를 봤을 때는 기아차의 미래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간다는 측면,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또 판매율에 대한 것들, 영업이익률에 대한 것들, 미국에서의 평가,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는 기아 자동차에 대한 요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도 기아차를 보는 이미지에 대한 것들도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방향성을 잡는다면은 분명히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짧게 보기보다도 중장기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